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전동장애, 불면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을 맨 경우 유서가 없더라도 주치의가 입원할 정도의 심신상실이 아니다는 진단 시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7나 2022-0925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6년 4월 23일 거주하던 집의 작은 방에서 목걸이에 스카프를 엮어 목을 메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인정사실, 망인은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남편과 별거 중이던 상태에서 자신이 2015년 11월 2일 취득한 D아파트 백사동 302호에서 딸인 이와 같이 살다가 2010년 3월 중순 이후에는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거주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거주지 아파트의 채권 최고의 1억여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망인은 구청에서 소개해주는 어린이집 청소 일을 하였고 2010년 1월 또는 2월에는 F병원에서 미화 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2016년 4월 22일 자정 무렵 피고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한 것에 대해 이자 내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말하였고, 전화를 끊은 후 몇 시간이 지나 다시 피고에게 전화하여 지금 집 팔렸냐? 못난 엄마 만나서 미안하고 자꾸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빨리 죽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망인은 다시 피고에게 전화하여 집 아직 안 팔렸어. 내가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이 300만 원 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해?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망인은 다음 날인 2016년 4월 23일 21시 40분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거주지 아파트의 세탁물을 보관하는 방 이외에는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방에서는 망인이 옷걸이에 스카프를 묶고 목을 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형적인 사건 이외에 타살을 의심할 만한 격투흔이나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거주지 아파트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복용한 것을 보이는 약물이 발견된 점, 외부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우울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망인은 2015년 9월 18일부터 2015년 9월 21일 카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어지럼증 및 어지럼,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5년 9월 17일 직장 동료와 다툰 이후 2015년 9월 22일 지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은 예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의사 H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두근거림 진단을 한 후 잔압함정 등 약을 처방하였습니다. 당시 백의 우울 척도는 37점이고 아테네 불면 척도는 17점이었습니다. 망인은 2015년 9월 23일 정신과 의원을 내원하였는데 의사는 앞서 진단명에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하였고 명인 트라조돈, 염산 염정을 처방하였습니다. 망인은 2015년 9월 25일까지 정신과 의원을 매일 내원하여 진단 및 처방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6년 2월 15일 정신과 의원을 내원하였는데 의사는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하고 잔압함정 등을 처방하였습니다. 망인은 2016년 3월 2일 정신과 의원을 내원하였는데 의사는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 상세불명의 양성 전동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하고 명인 탄산 위툰정, 큐로켈정 등을 처방하였습니다. 망인은 2016년 3월 22일 정신과 의원을 내원하여 속상한 일이 너무 많다.
둘째 딸을 데리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라고 대꾸를 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지금 와서 자식을 보니 허무한 듯 하다. 그 약을 가지고도 깊은 잠 못 자더라 라는 등의 말을 의사에게 하였고 의사는 2016년 3월 1일과 같은 진단과 처방을 하였습니다. 당시 망인은 안정적인 기분 상태가 아니었고 허무사고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신과의원의 의사 H는 환자는 진료기간 중 우울증과 조증을 교대로 보였다. 환자는 양극성 장애로 인한 우울증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망인은 사망 무렵 거주지 아파트 외에 태백시 I 아파트 1동 106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KB국민은행에 1,700여만원, 농협은행에 300여만원, 신한은행에 90만원 정도의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6년 2월 27일경부터 2016년 3월 31일경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제2병원, K병원, L정형외과 등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경우 감정기복의 폭이 큰 기분장애이기 때문에 우울증 시기에 일반 우울증보다 더욱 침체되고 비관적 사고를 갖고 치명적인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7세의 유치원 미화 사원으로서 주소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와 태백시 I 아파트 1동 106호를 소유하는 외에 은행에 합계 2,100여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는 한편 위 주소지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채권 채권액이 1억 44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피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 대출금 채무와 그 이자 납부로 인한 부담감을 토로하면서 죽음을 언급하기까지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7개월 난집 전인 2015년 9월 17일경부터 급성 스트레스 반응, 불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주로 지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의사 H로부터 진료를 받았으며 H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H 역시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경조증에 해당할 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조증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 단순 우울증보다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심신상실의 상태로 죽음에 이를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위 지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교수 N, 전문의 O는 망인이 2015년 9월 22일 처음 위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불안이나 우울, 불면 등의 이상 상태에 있었으며 이후에도 그러한 증상들은 어느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즉각적인 위협 행동이 예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치료 과정의 전반적인 증상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위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료 기록에서는 정신과적 질환이 갑자기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 혹은 건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정신과적 응급 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상이 중증에 해당하였다고 시사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망인은 아파트의 세탁물을 보관하는 방에서 옷걸이에 스카프를 묶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곳에만 불이 켜져 있었을 뿐 다른 방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집안은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망인이 자살 당시 주위 사정을 파악하거나 평가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 능력에 크게 문제가 없었음을 추정케 하고, 달리 망인의 순간적인 충동 또는 급격한 신경의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장소, 방법, 태양 등과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기 시일로부터 2년 6개월가량이 경과한 후의 것이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망인은 고령으로 혼자 거주하면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